안녕하세요. 라우드벨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여전히 가끔씩 받는 질문. 다이나믹 마이크로 녹음 받는 게 좋아요? 컨덴서 마이크로 녹음 받는 게 좋아요? 어떤 게 더 효율적입니까? 뭐 등등. 그래서 뭐가 더 좋냐? 이런 이야기들 자주 나오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뻔한 모범 답안이 있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한번 꽈서 생각을 해보면 또 생각이 바뀌어요. 특히나 스튜디오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유를 지금서부터 한번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서 아마 영상을 다 끝까지 보고 나면 한 번도 이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우선 제가 챗 GPT한테 다이나믹 마이크로 녹음할 때가 편하냐, 컨덴서 마이크로 녹음할 때가 편하냐 요걸 물어보니까 모범 답안이 바로 나옵니다. 각각의 마이크는 장단점이 있어서 녹음 상황에 따라 어떤 마이크가 더 사용하기 어려운지는 바뀐다. 다이나믹 마이크의 특징 해가지고 내구성이 강하고 큰 소리 잘 처리하고 주로 라이브 공연, 드럼이나 기타 앰프 녹음에 많이 사용된다. 장점은 외부 소음에 민감하지 않으며 전원이 필요하지 않다. 팬텀 파워 이야기죠. 단점은 섬세한 소리나 고주파를 덜 포착하여 민감도가 덜 포착하며 민감도가 낮아 작은 소리를 녹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해가지고 나와 있죠. 세밀한 소리나 작은 디테일을 녹음할 때 한계가 있다. 후처리나 음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 컨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는 특징이 매우 민감하고 넓은 주파수 대역을 포착하여 섬세한 소리까지 잘 담아냅니다. 주로 스튜디오에서 보컬 어쿠스틱 악기 녹음에 사용됩니다. 장점은 민감도가 높고 작은 소리부터 고주파 대역까지 섬세하게 녹음이 가능하다. 단점은 팬텀 파워가 필요하며 외부 소음에 민감해서 방음이 잘 되어 있지 않은 환경에서는 잡음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외부 소음이나 방음 처리가 불충분한 환경에서 컨덴서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 소리나 불필요한 소음까지 함께 녹음될 가능성이 크다. 결론으로 내린 게 컨덴서 마이크가 더 섬세하고 민감하여 잡음이 많은 환경에서 사용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녹음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컨덴서 마이크는 다루기 힘들 수 있지만 좋은 환경에서 사용하면 훨씬 더 정밀한 소리를 녹음할 수 있다. 반면에 다이나믹 마이크는 외부 소음에 덜 민감하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서 다루기 수월하지만 섬세한 디테일을 요구하는 녹음에서는 부족함을 느낄 수 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마이크 관련돼 갖고 좀 검색을 해보고 공부를 하고 본인이 계속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잘 정리를 해놨거든요. 우선 녹음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환경적으로 봤을 때 흡음이나 차음이 좀 부실한 공간에서 녹음하는 거는 그닥 뭐 좋은 결과를 바라고 녹음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일단 소음이 많은 공간에서 녹음을 한다는 것 자체를 좀 배제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다이나믹으로 하나 컨덴서로 하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음원의 어떤 최종 색깔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녹음을 하기 위한 마이크로서 뭐가 더 좋냐,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요거를 지금 따져보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라이브 환경의 녹음하고 지금 스튜디오 환경의 녹음을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섞어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게 결국은 최종적으로 상업 음반이고 그 상업 음반의 퀄리티를 낼 수 있냐 없냐의 조건으로 보는 거예요. 마이크를. 그게 음반에 실을 만한 퀄리티가 잘 나오느냐 요 관점에서 바라보면 오늘 하는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앞서 GPT가 정리해준 내용에서도 보면은 소음에 덜 민감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소음에 덜 민감하다? 감도가 낮아서 애초에 반응을 좀 무디게 한다겠죠. 근데
내가 필요로 하는 음량만큼을 땡기기 위해서 게인을 충분히 드라이빙을 해주면, 부스트를 하면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그게 그렇게 작지 않아요. 결코 다이나믹이라고 해서. 컨덴서가 물론 조금 더 고역 쪽 반응이 좋으니까 선명하게 지음이 돼서 노이즈가 많은 것처럼 들리지만, 다이나믹이라고 해서 적게 들어오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다이나믹도 비슷하게 들어옵니다. 뭐 섬세한 고역 표현이 안 된다는 둥, 뭐가 어쩌다는 둥. 근데 그거는 그냥 마이크가 저렴해서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저렴한 마이크를 우리가 쓰다 보니까.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5758. 근데 5758 한 10만 원대죠. 20만 원이 채 안 넘죠. 그런 다이나믹 마이크랑 컨덴서 마이크를 생각한다 그럴 때 녹음용으로, 그럼 최소한 한 50, 60, 뭐 많이 나가면 100만 원까지 생각하고 3, 400 그냥 우습게 나가죠. 그러니까 그런 제품하고 1대1로 비교를 하니까 이제 또 생기는 문제인데, 다이나믹 마이크도 지금 제가 여기 미리 꺼내놨지만 이런 거 SM7B입니다. 원래 붙어있던 거를 이제 제거를 하고 이렇게 뺐다 꼈다 편하게 할 수 있게 지금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오픈하고 팝스크린 대고 그리고 바로 녹음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들어오는 이렇게 했을 때랑 느낌이 확실히 좀 차이가 나요. 그리고 뒤에도 옵션을 보면 이렇게 보시면은 고역 쪽을 제가 틸팅을 시켜놓고 쓰죠. 로우 컷은 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로우 컷은 프리앰프에서 그냥 제가 하는 편이고요. 아무튼 이런 류의 조금 고가의 다이나믹 마이크로 넘어가면 또 얘기가 살짝 달라요. GPT가 얘기해 준 거랑. 뭐 개펠에서 나오는 다이나믹 마이크도 있고 또 뭐 기타 등등 조금 고가의 다이나믹 마이크들이 있는데, 오픈된 느낌이 나냐 안 나냐? 아마 요게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개방감 있는 사운드를 만들 수 있냐 다이나믹 마이크로, 요 관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확실히 컨덴서보다는 좀 덜 하죠. 아무래도 좀 그 다이나믹 특유의 그 커브들은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하고 색깔이 잘 맞으면은 쓰는 게 다이나믹 마이크거든요. 아티스트 최낙타의 그 신규 앨범 있어요. 그 신규 앨범에 사용한 마이크가 7B랑 그 다음에 오디오 테크니카 4040, 그 다음에 소니의 C80, 그리고 오딕스의 A133, 그리고 노이만의 M149. 꼭 개펠은 아마 안 썼던 것 같아요. 악기 녹음에 썼었나? 근데 보컬 녹음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컬이 그게 이제 앨범, 정규 앨범이라서 총 10곡인데, 근데 제일 많이 녹음 때 쓴 게 7B고, 그리고 코러스는 거의 대부분 A133 갖고 했어요. 오딕스 거. 자, 근데 그 음원 쭉 10곡을 들으면서 한번 맞춰보세요. 마이크 뭘 썼나. 소니 마이크만 조금 약간 더 뭐랄까, 하이 쪽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도드라진 느낌, 미들이 조금 뒤로 빠진 느낌. 소니 마이크만 약간 그렇게 들리고 나머지는 거의 구분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뭐가 다이나믹이고 뭐가 컨덴서인지. 결과적으로 이상하냐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이나믹 마이크랑 컨덴서 마이크랑 그냥 종류가 다른 거지, 이것을 어떤 녹음에선 뭐 꼭 컨덴서를 써야 되고 어떤 녹음에선 꼭 다이나믹을 써야 되고, 사실 이렇게 구분할 이유는 별로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음악 장르에 따라서 혹은 이 컨트롤이 쉽지 않겠다라는 어떤 전제 조건 하에 보면 다이나믹이 유리할 때가 있고 컨덴서가 유리할 때가 있고, 섬세한 걸 주로 다뤄야 되면 컨덴서가 유리한 건 맞고요. 다이나믹 같은 경우의 최대 장점은 사실 맥스 SPL이 따로 없어요. 감도가 낮은 대신에 별도로 이렇게 막 복잡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서 실상 진동판에 뭐 140dB SPL 이상의 사운드가 입력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어떤 거리를 두고 녹음을 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 조절만 잘 해서 쓰면요, 프리앰프에서. 그래서 둘의 어떤 특성 차이를 고려해 가지고 녹음을 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면 다이나믹 마이크가 훨씬 어려워요, 쓰기가, 스튜디오에서. 다이나믹 마이크가 안 좋아서 안 쓴다가 아니라는 거죠. 시작할 때 GPT한테 물어봤던 이야기를 보면 뭔가 되게 불리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불리한 게 아니고 다루기가 어려워서예요, 스튜디오에서. 아니 다이나믹 마이크 그냥 갖다 연결만 하면 되는 게 왜 어렵다 그러시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1번은
그 답답한 느낌이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물론 저 같은 경우 얘만 연결해서 프리에 바로 물려갖고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특히나 뭐 이제 인라인 프리앰프 물려가지고 뭐 다이너마이트가 됐건 또 몇 브랜드들 있죠. 인라인 프리 그런 거 물려가지고 쓰는 거 뭐 반대하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딱히 그게 나쁘다라고 생각 안 하는데 문제가 이제 그런 거랑 별개로 개방감을 계속 내가 유지할 수 있냐. 꼭 같이 사용하는 EQ 셋업이 있습니다. 제가 약간 더 이렇게 쉘빙 커브 비스무리하게 해가지고 고역 쪽 조금 더 들어 올려주고 미들로 쪽 약간 가라앉혀주고 그런 형태로 해서 약간의 개방감을 애초부터 소스 단계서부터 이제 제가 챙기려고 되게 노력을 하면서 이제 써야 되는 마이크긴 한데, 그러니까 다시 좀 돌아가서 어렵다고 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컨덴서 마이크들은 가창자가 거리 조절에 있어서 딱히 어떤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어떤 그런 것만 아니면 컨트롤룸에서 게인 조절 잘 해가지고 프리 쪽에서 그래서 적정한 게인으로 잘 땡겨 오면은 쓰는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근데 다이나믹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애초부터 근접 효과 생기는 거서부터 해갖고 다 계산해가지고 설계를 해놓은 거라 여기에 특별히 뭐 복잡한 회로가 안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요게 적당한 거리, 그러니까 요 거리에서 하는 거랑 이 거리에서 하는 거랑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이거야말로 진짜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위치가 바뀌면. 근데 이제 그거를 충분히 커버할 만큼 게인을 또 땡겨줘야 되고 그렇게 게인을 땡기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스튜디오의 어떤 라인 환경, 프리앰프에서 마이크까지 그 라인 환경이 깨끗하지가 못하면 노이즈가 생각보다 유입이 많이 돼요. 단지 사운드가 안 좋아서 뭐 사운드가 다루기 어려워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노이즈가 생각 외로 많이 올라온다. 특히나 부스까지 가는 동안에 케이블을 꽤 길게 사용하게 되는 거라 따지고 보면 그러면은 뭐 그냥 다이렉트로 어떻게 깨끗하게 물리면 안 되나요? 뭐 일단 스튜디오 환경에선 그게 쉽지 않죠. 오히려 개인 작업 환경에서는 아마 그런 경험이 흔치 않을 거예요. 기계들이 이제 주변에 다닥다닥 붙어 있고 내가 홈 레코딩 하는 입장에서 보면 헤드폰만 쓰고 그냥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개인이 좀 부족하네. 내가 만약에 오디오 인터페이스 하나에 마이크 하나만 쓴다라고 했을 때 그냥 프리앰프 개인이 좀 부족하네 정도지. 그래서 그런 거 조금 보완하려고 뭐 인라인 프리 같은 거 쓰고 그럼에도 노이즈가 좀 나는 많이 들리던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이제 환경에 따라서 전기적인 문제 때문에 환경에 따라서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나는 그냥 쓸만하다 라고 하면서 사용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스튜디오는 정말 공사를 제대로 해놓지 않는 이상 패치 패널 관련돼 가지고 그쪽 공사가 똑바로 안 돼 있으면 예상외로 게인을 한 프리앰프에서 한 65, 70 정도 땡겼을 때 마이크로 밑바닥에 험이나 RF 노이즈 같은 거 생각보다 많이 타고 들어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마이크에서 나오는 신호가 XLR 커넥터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밸런스 시그널로 생각을 하는데 밸런스 시그널은 맞아요. 이름으로만 놓고 보면. 근데 밸런스 시그널도 따지고 보면 종류가 세 종류가 있고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핫 콜드 나눠가지고 한쪽 뒤집혀가지고 나가는 그걸 이제 우리가 노멀 밸런스라고 봤을 때 마이크는 대부분 임피던스 밸런스를 쓴다라는 거. 임피던스 밸런스는 그 일반적인 노멀 밸런스보다 완벽하게 처리가 안 돼요. 노이즈 부분이. 그래서 케이블로 주변에 어떤 뭐 전자파나 아니면 험, 그다음에 RF 이런 게 좀 타고 들어올 여지가 충분히 있는 시그널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마이크를 통해서 보내는 신호는. 그래서 오히려 더 스튜디오에서 깨끗하게 다이나믹 마이크를 다루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뭐 저는 스튜디오 다니면서 다이나믹 마이크를 메인으로 해가지고 녹음하는 데를 거의 못 봤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크 자체가 나빠서 아니면 마이크의 성향이 서로 달라서 그것 때문에 그냥 녹음에는 다이나믹을 쓰는 게 별로입니다가 아니라
스튜디오 환경 안에서 봤을 때 생각 외로 부스에서 컨트롤룸까지의 어떤 거리,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얘를 사용하면서 게인 증폭을 내가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감도가 낮은 마이크라 게인을 그만큼 당겨야 되고 게인을 당기다 보니까 그만큼 노이즈가 들리더라. 근데 그 노이즈가 사실 마이크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부스에서 컨트롤룸까지 오는 매립 케이블들에서 생길 여지가 다분하다. 그러다 보면 쓰기가 만만치가 않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좀 해보면, 컨덴서가 녹음하기 더 편해요, 다이나믹이 녹음하기가 더 편해요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얘기부터 하죠. 너 주변의 잡음 상태가 어때? 주변의 노이즈가 많냐? 이런 얘기들을 먼저 하시잖아요. 그리고 앞서 GPT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었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녹음을 하는 환경을 만드는 건 당연히 노이즈는 억제를 해놔야 돼요.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그거는 살짝 제껴두고 얘기를 하자라고 했던 거고, 근데 오히려 요즘 뭐랄까 그 AI 컨트롤들, 그 노이즈 제거해주는 어떤 그런 플러그인들 활용하는 입장에서 봐도 오히려 컨덴서가 더 나을걸요? 노이즈 많은 환경은 다이나믹보다 제거될 때.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오히려 컨덴서로 하는 게 더 깔끔할 수도 있어요. 노이즈 많은 환경에서도. 그리고 실제로 지금 방송하시는 분들도 꽤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물론 근데 그 노이즈 성분이 좀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기도 한 건데, 아무튼 다이나믹 마이크, 컨덴서 마이크 둘이 그냥 종류가 다른 거예요. 녹음을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해보고 스튜디오에서 음원 퀄리티로 봤을 때 사실 둘 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근데 그렇게까지 차이 없게 하려면 다이나믹 마이크가 사용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까다롭고, 그리고 연구할 게 훨씬 많고요. 근데 다이나믹 마이크를 그럼 왜 쓰냐? 컨덴서 마이크만이 갖는 단점들이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보컬 녹음할 때 립 노이즈가 많이 들어가요. 이거는 뭐 어떤 마이크를 쓰던 다 똑같아요. 다이나믹도 립 노이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컨덴서가 유독 더 많이 들어가요. 립 노이즈가. 치찰도 훨씬 더 불편하게 들려요. 세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수의 어떤 특성에 맞는 마이크를 찾아주기 위해서 녹음 전에 뭔가 노래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계속 뭐 이렇게 프리도 조절하고 거리도 조절하고 마이크도 바꿔보고 이러는 일련의 과정들이 다 그런 부분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면 다이나믹 마이크로 녹음했을 때는 어떠냐? 해상도만 잘 맞춰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립 노이즈 같은 게 훨씬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현격하게 줄어든 형태로 녹음이 돼요. 왜? 애초에 감도가 컨덴서보다는 덜 하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또. 이걸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음량의 어떤 그 다이나믹, 사람이 만들어내는 그 다이나믹 관련돼서도 훨씬 더 자연스럽다 그래야 되나요? 인위적인 느낌이 좀 덜해요. 컨덴서 마이크들은 살살 낼 때와 세게 낼 때 이럴 때 막 그 갭 차이가 훅훅훅 느껴지는데 얘는 그런 느낌이 조금 덜합니다. 애초부터. 다이나믹 마이크는. 그게 뭐 다이나믹 마이크 나름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뭐 지금 제가 57이나 58 갖고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고, 최소한 제가 7B 정도 요 정도 되는 마이크 갖고 테스트를 해보고 녹음을 계속 해보면 이건 이거대로 분명히 장점이 있는데 나쁘지 않은데 이런 걸 확 느껴요 또. 자, 아무튼 이 둘의 차이점을 이해를 하고 내가 어떤 타이밍에 어떤 마이크를 쓸 건지 이 선택을 하면서 동시에 내 환경에서 이 두 가지의 마이크를 다 제대로 쓸 수 있는 환경인지 이런 거를 다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 다이나믹이 결코 쉬운 마이크가 아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 흔히 알고 있는 그 GPT가 얘기해준 어떤 그런 모범 답안 말고 오늘 제가 이렇게 좀 한번 꽈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 현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실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말의 뭐 아이디어? 의견? 그 정도의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만한 주제, 괜찮은 주제 있으면 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박문수였습니다.